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가 아주 핫합니다. 연평균 4%대 성장률, 6분기 6개월 계속 상승이라 그러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인구는 진입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일자리는 남아돈다는 것 같습니다. 일할 사람 못 찾는다는군요. 부럽습니다.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맡길 것이냐, 둘 다 옳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처지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기 살려야 하니까 일자리 만들어야죠. 하지만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일본 보고 부럽다 그랬는데 인구가 저렇게 줄어드는데 부러울까요? 우리 경제의 수출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가 25% 넘습니다. 만일 35%까지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중국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우리나라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게 일반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인 듯합니다. 우리도 10년 후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25%.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부도 민간도 다 같이 하면 된다? 그렇죠. 너무 뻔한 대답 아닐까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며칠 전 철원군의 한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 규명과 필요한 후속 조치 관련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또 따른 안보 상황 등등에 대해서 한번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는 통신비 인하 공약,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를 담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 팩트 진검 승부 시간이죠. 트루맨 시간에는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 1000만 돌파했답니다.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팩트체크,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지난 18일 철원군의 한 육군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도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아마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장병 2명이 결국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연결식은 엄수됐고요. 여러 가지 사고 원인과 규명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또 울지 프리덤 가디언 UFG라고 하죠.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로 해서 로우키, 아주 낮은 단계로 많은 규모를 줄이고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구의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이번 K9 자주포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확히 좀 나왔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저도 장병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군 장병의 사망을 짚어내도록 표합니다. 네. 원인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장갑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가 우리 장병의 순직과 또 부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네. 내부에 이 화재가 발생한 그것은 또 장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장약이 이제 폐식이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약이 이제 밖에서 예. 화재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니냐 이런 데한 조금 아직은 조사 결과가 명쾌하지 않습니다만은 장약을 원인으로 해서 화재 자주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서 내부에 우리가 승차하고 있던 7명이 2명이 숨지겠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예. 방금 자주포 안에 장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병가 전공이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약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포탄의 구성 원리를 보면 이제 포신을 알겠죠. 네. 포대에 보면 포신이 있고, 그 뒤에 거기 이제 포신을 통과해서 이제 발사되는데, 네. 그 포탄을 밀어내기 위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 화약을 거기에 사용되는 폭약을 우리가 장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장약이 장착된 상태에서 이제 포를 쏴야지만 이게 폭발이 되면서 포를 밀어내는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이 밖에서 그 사고 난 자주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포탄이 나갔다 그러거든요. 사고 순간에. 네. 그러면 이 표시실 안에서 이 장약이 폭발했다는 얘기가 돼서 그렇죠. 포탄이 나갔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일부 내부에 또 지금 계속 조사 진행 중이다만 또 그런 상황과 다르게 또 진술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기계적 결함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생존자들 진술과 또 외부의 관찰을 갖고 보는데 네.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 한 60여 명이 구성이 돼서 네. 국방과학연구사라든지 업체 전문가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서 곧 조사 결과가 네. 면밀하게 진행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제대로 이 TV 화면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셨을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 포탄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하얀 손뭉치 같은 것을 갖다가 밀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게 장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장약을 보통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밀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쏘기 위해서는. 근데 이번에는 좀 멀리 쏘기 위해서 상황도 상황인 만큼 한 장약 5개를 갖다가 넣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자주포 저도 포병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말씀드리게 3개를 넣어야 되는데 규정상에 네. 또 사거리를 멀리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2개 넣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슈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K9이 2010년 11월 연평도 그 폭격이 있었을 때 6문 중 절반 3문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또 분량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인도, 중동 지역에는 아주 훌륭한 자주포로 또 수출도 되고 있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이게 세계 탑 클래스에 우리가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네. 한 대 가격이 한 40억 정도 될 거예요. 대단하군요. 최근에 인도에 우리가 수출을 했고 우리도 한 12년부터 전력화를 해서 연평도 폭격이 있었을 때도 북한의 간담을 서늘게 하게 하는 그 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계속 전력화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자꾸 큰 어떤 기계적 결함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인도에 많은 양을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출했고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의 어떤 K9 자주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생산하는 회사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시는 삼성테크 유닛에서 이제 개발했는데, 삼성이 지금, 하나로, 방위 산업을 전부 하나로 옮겨서, 지금은 한국 하약그룹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이제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장비 결함이나 장약 불량이나 여러 가지 탄약 관리 부주의 등, 아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지금 우리, 백 의원께서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도 사고 난 이후부터 계속 국방부에 이게 1차 조사는 이제 헌병에서 하기 때문에, 인재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냐, 기계적 결함이 의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계속, 그 조사 결과를 중간중간 보고받습니다만은, 지금 기계적 결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신속하게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연평도 북한 포격 때 북한을 포격했던 그것도 있고 또 최고 수출까지 했기 때문에 기계적 결함보다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의심을 했어요. 오늘 지금 오후까지 우리 군을 신뢰해야 됩니다. 군이 저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그 안전 수칙에는 통제관들의 통제 활동이라든지 원래 5명에서 2명의 통제관 통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진술로 봐서는 생존자 진술로 봐서는 안전 수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기계적 결함은 언제나 국방과학연구소 전체가 지금 59명, 한 60명이 전문가 집단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를 어느 쪽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인재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냐, 아니면 기계적 결함을 놓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정확한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실을 은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나 어떤 국민의 믿음이 상당히 좀 약화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같은 사태에서 아무리 군이 기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런 훈련을 하면서 어설프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방금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건의 진실과 원인과 철저한 사실 규명은 좀 더 국민들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옳은 것 같습니다. 조금 화제를 돌려서 을지포커스 훈련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미군 수가 예년보다 30%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이제 연합으로 하는 을지프리든 가디언 연습은 굉장히 지금 추진 중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가지 협조의 절차와 또 시스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휘본부의 협조 체제를 체크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예년보다가 주한미군이 지금 한 27,000여 명이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예년보다 한 30% 줄었어요. 그리고 증원군은 줄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주 우리 국방부에 그저께도 확인했는데 이런 소문이 있어서 참여하는 미군 숫자 준다는데 사실이 어떻게 됐냐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줄은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 군에 대해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CBM 발사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처음에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말폭탄을 주고받고 서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훈련 참가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누가 봐도 국민을 불안해하고 조금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리 스미스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 사령관 이런 미국의 주요 군 핵심 지휘관들이 한국에 온 것은 어떤 일일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하고 하이텐 전략 사령관이 예년과 달리 지금 훈련 기간 중에 우리나라 지금 방문 중에 있고 내일 합동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특히 괌 주변에 사격할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을 군사적 보복을 당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 사령관이나 하이텐 전략 사령관이 서울에 와서 그 말이 빈말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 또 연합사령관이 조치해야 될 내용, 조치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주한미군의 어떤 훈련을 전체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 참가하는 한미연합 장병들을 격려하게 한 건데 북한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줄 걸로 봅니다. 존 포드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미 태평사령관, 존 하이덴 전략사령관 다 오고 있고 존 포드 합참의장이 중국 심양의 단동에 가서 신의주와 위화도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존 포드 미 합참의장이 서울을 방문하고 또 일본을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해서 심양군구죠. 우리 국경을 맞대는 중국의 심양군구의 한 지역, 우리 국경 지역에서 한 200km 떨어진 지역을 방문을 했다는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이건 중국과 북한 또 한반도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갖고 있는 어떤 분노, 거기에 대한 응징 의지 이런 부분을 결국 미국은 문민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합참의장 그것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또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월 15일 날 혹시 주한미 대사관 앞에 시위하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군은 한국을 떠나라, 사드를 가지고 이런 구호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시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은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우리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